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뻣뻣해요.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해지고 쉬고 싶어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하체 근력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자립적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 하체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하며 이를 방치하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심지어 단순한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나이라도 하체 근육을 잘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3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을 다니고 산책을 즐기며 생활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집 안에서조차 쉽게 지치며 무릎과 허리 통증에 시달립니다. 나이는 같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래도록 내 두 다리로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노화를 늦추고 활력 있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든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생기는 위험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보자용 근력 운동, 일상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하체 근육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단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활력 있는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거나 서 있을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신체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68세 김혜진 씨는 40년 넘게 미싱과 뜨개질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덕에 동네에서도 솜씨 좋기로 유명했고 한때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직접 만든 옷과 소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미싱을 돌리고 자투리 시간에는 뜨개질을 하면서 남편과 자식들 옷까지 손수 만들어 입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고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건강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일어나자마자 허리와 무릎이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저리고 무릎이 찌릿하게 아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미싱을 돌리다 보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갔고 몸을 일으킬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실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려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진 씨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꾸준히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리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을 돌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장바구니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시장을 한번 다녀오면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다리가 잘 따라주지 않아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가도 혼자 뒤처지기 일쑤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반도 못 건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급해졌고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혜진 씨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혜진님, 요즘 걸으실 때 다리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남편의 건강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상태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데 의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넘기려 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보기에는 근육량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앞으로 더 걷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후 혜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민첩하게 움직였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무거워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하체 근육 감소는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무서운 변화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균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움직임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지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고령층에서 낙상 사고는 골절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리와 무릎 관절에 부담이 증가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예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담당하던 힘을 무릎과 허리가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방치하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퇴행성 관절염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열량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칼로리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워지고 결국 체중 증가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하체 근육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일상 속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집에서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누워서 다리 올리기 운동인 레그 레이즈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고 허리와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두세 세트 정도 반복해 보세요.
중요한 건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근육을 사용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운동은 앉아서 다리 뻗기 운동인 시팅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에서 15회씩 반복해 보세요. 너무 힘들다면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편안한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뒤로 걷기 운동입니다. 평소 걷는 방향과 반대로 천천히 뒤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제자리에서 한 발씩 뒤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2, 3분 정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잡거나 안전한 곳에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1년 후, 5년 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내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의 몸을 점점 약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 광고가 나오는 동안 잠깐 일어나 걷기, 책상 앞에서도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면서 스트레칭하기, 전화를 받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며 통화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 동안 움직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근육이 단련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와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 하체 근육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발 하나만 바꿔도 걷는 게 훨씬 편해지고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쿠션감이 좋은지, 발을 편안하게 감싸는지, 뒤꿈치를 단단히 잡아주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밑창이 얇은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러닝화나 워킹화처럼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한 신발은 피하고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굽의 높이는 약 2, 3cm 정도의 낮은 굽이 있는 신발이 가장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하체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무릎과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근육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서서 움직였고 퇴직 후에도 집안일을 돕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활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오랜 시간 몸을 많이 써왔던 만큼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고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력이 남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면 다리가 굳은 듯 뻐근하고 몇 걸음 내딛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이 시큰거리며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던 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다리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쉬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낮은 산이었고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워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철수 씨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고 결국 정상까지 가지도 못한 채 중간에서 멈춰 쉬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다고?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체력이 줄어든 걸 실감한 순간이었고 이러다 더 심해지면 정말 걷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는 매일 밥도 잘 챙겨 먹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는 젊을 때부터 밥과 반찬 위주의 식사를 해왔고 단백질을 일부러 챙겨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피했고 생선이나 두부도 가끔 먹는 정도였으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젊은 시절처럼 그냥 밥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빠지고 체력이 약해지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만 근육이 빠지는 걸 막지 못하고 체력이 쉽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영양 섭취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영양 섭취를 한다면 60대,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재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매일 충분한 양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 거나 단백질을 일부러 챙겨 먹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꼭 고기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달걀과 두부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먹을 때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꼭 챙겨야 하는데 콩, 멸치, 달걀, 두부, 생선, 고기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멸치, 두부, 뼈째 먹는 생선,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루 한 번은 칼슘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을 때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타민 D 부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식품에도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으니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하루 10분,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패스트푸드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짜게 먹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근육이 손실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보다는 현미, 고구마, 감자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이 병행되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체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조금만 신경 쓰면 5년, 10년 후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고 귀찮아요. 사실 식습관을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하기, 국물 대신 반찬 위주로 먹기, 하루 10분 15분 햇볕 쬐기, 멸치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 챙기기 같은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가끔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빨리 약해지고 맙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몸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다시 키우면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다시 단련하면 됩니다.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년 후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잠시 일어나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 보는 것,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보는 것, 하루 한 번이라도 조금 더 걸어보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가볍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내 두 다리로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한 걸음이 10년 후의 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